단 1달러의 차이로 승패가 갈리는 냉혹한 전투기 시장에서 인도네시아가 선택한 8조 원 규모의 라팔 도입은 과연 승자의 미소일까요? 아니면 거대한 비극의 서막일까요? 최근 자카르타에 하늘을 수놓은 프랑스산 최첨단 기체들의 화려한 날개짓 뒤에는 8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현금을 지불하고도 정작 핵심 기술인 소스코드에는 손조차 대지 못하는 참담한 현실이 숨겨져 있습니다. 한국의 KF-21 분담금은 예산 부족을 이유로 차일피일 미루면서도 프랑스에는 10배가 넘는 현찰을 바친 대가가 고작 기술적 종속이라는 사실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레이더의 눈이라 불리는 전자전 시스템의 암호를 전달받지 못한 전투기는 아무리 화려한 기동을 선보여도 결국 제작사가 허락한 범위 안에서만 움직일 수 있는 8조 원짜리 황금 감옥에 불과합니다. 소스 코드를 거부당해 국산 무기 하나 마음대로 장착하지 못하고 프랑스의 입만 바라봐야 하는 인도네시아의 당혹감은 단순히 한 국가의 선택, 실패를 넘어 기술 주권이 없는 국방이 얼마나 허망한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거대한 거울입니다. 오늘 우리는 화려한 껍데기에 가려진 인도네시아의 치명적인 오판과 그와 대조적으로 스스로의 힘으로 심장을 만들며 비상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방 기술의 진짜 가치를 데이터와 논리로 파헤쳐보고자 합니다. 기술을 구걸하는 자와 주권을 짓는 자의 엇갈린 운명, 그 서늘한 진실의 기록을 지금 시작합니다. 전투기의 외형이 근육이라면 소스코드는 그 근육을 움직이는 신경망이자 지능입니다. 인도네시아가 프랑스로부터 라팔 전투기 42대를 도입하며 8조 원이 넘는 거액을 쏟아부었을 때 그들이 진정으로 원했던 것은 단순히 잘 날아다니는 기계가 아니라 그 기체를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는 기술적 자유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전해진 소식은 인도네시아 국방부를 깊은 절망의 늪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프랑스 다소사가 라팔의 핵심 전자전 체계인 스펙트라 시스템의 소스 코드를 제공하지 않겠다고 최종 통보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왜 비극적인 결말인지 이해하려면 현대 공중전의 본질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현대전에서 전투기는 적의 레이더 신호를 포착하고 그에 맞는 방어 주파수를 생성하며 아군의 미사일을 유도하는 복합적인 연산 장치입니다. 이 과정에서 소스 코드는 적의 새로운 위협이 등장했을 때 레이더 라이브러리를 업데이트하고 자국산 미사일이나 특수 장비를 기체에 통합할 수 있게 해주는 유일한 열쇠입니다. 만약 소스 코드가 없다면 인도네시아는 새로운 적의 레이더 신호가 감지되어도 스스로 시스템을 수정할 수 없습니다. 매번 프랑스 기술진을 불러 막대한 비용을 지불하고 데이터를 업데이트해 주길 기다려야 하며 심지어 인도네시아가 자체 개발한 무장이 아무리 훌륭해도 프랑스가 허락하지 않으면 라팔에 장착조차 할 수 없습니다. 이는 곧 8조 원을 들여 산 전투기가 사실상 프랑스의 원격 제어 하에 놓여 있음을 의미하며 국가의 생존이 걸린 긴급 상황에서 타국의 승인 없이는 전력을 10분 발휘할 수 없는 기술적 종속 상태에 빠진 것입니다. 과거 인도가 라팔 도입 과정에서 이 소스코드 문제로 프랑스와 극심한 갈등을 겪으며 결국 특정 센서와 무기 통합의 제한을 수용한 사례는 인도네시아의 미래가 얼마나 어두운지를 미리 보여주는 예고편과 같습니다. 반면 대한민국이 개발 중인 KF-21은 이 지점에서 인도네시아의 선택과 극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한국은 개발 초기부터 비행 제어 및 임무 컴퓨터의 소스 코드를 완전 국산화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했습니다. 미국조차 거부했던 핵심 4대 기술을 스스로의 힘으로 확보하며 우리 기체에 우리 미사일을 마음대로 달고 우리 손으로 성능을 개량할 수 있는 기술 주권을 쟁취한 것입니다. 인도네시아는 한국과의 공동 개발 과정에서 분담금 미납이라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며 당장의 화려한 라팔을 선택했지만
그 결과는 자기 집 열쇠를 남에게 맡긴 채 월세를 내며 사는 세입자의 처지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프랑스는 자국의 독점적 기술력을 보호한다는 명분 아래 소스 코드 공유를 철저히 차단하고 있으며, 이는 이집트나 카타르 같은 다른 라팔 운영국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결국 인도네시아는 외교 정책이 프랑스의 국익과 충돌하는 순간 군수 지원이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중단이라는 강력한 압박 카드에 휘둘릴 수밖에 없는 지정학적 리스크를 스스로 짊어지게 된 것입니다. 8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자금을 투입하고도 정작 알맹이는 얻지 못한 채 껍데기만 소유하게 된 인도네시아의 현재 모습은 기술, 자립이 없는 국방력이 얼마나 위태로운 모래성인지를 전 세계에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인도네시아 공군 조종사들은 프랑스의 승인 없이는 레이더의 사소한 설정 하나 바꿀 수 없는 제약 속에서 비행해야 하며, 이는 국가 방위의 핵심 전력을 타국의 선의에 맡겨버린 뼈아픈 실책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묵묵히 걸어온 기술 국산화의 길이 비록 느리고 험난해 보였을지라도 왜 가장 정직하고 확실한 승리의 길이었는지 이 소스코드 사태는 다시 한번 명확하게 입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권 없는 무기가 과연 진정한 방패가 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이미 인도네시아의 비어있는 데이터 링크 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인도네시아가 그렇게도 외면했던 한국산 전투기들이 어떻게 세계 시장에서 실전 데이터로 증명하며 반전의 드라마를 쓰고 있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인도네시아가 겉보기에 화려한 프랑스의 라팔을 선택하며 샴페인을 터뜨리는 동안 그들의 인접국이자 국방 라이벌인 인도에서는 이미 잔혹한 현실의 경고음이 울리고 있었습니다. 인도 공군이 야심차게 추진했던 국산 전투기 테자스의 사례는 기술 자립 없는 무기 체계가 어떻게 국가적 재앙으로 변하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데이터의 기록입니다. 인도 국방부는 지난 40년 동안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해 테자스를 개발했지만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최근 비행 훈련 중 발생한 연쇄적인 추락 사고는 단순한 기체 결함을 넘어 근본적인 설계 부실과 품질 관리의 실패를 의미합니다. 실제 인도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비행기를 만든 것이 아니라 관을 만든 것이냐는 비난이 쏟아질 정도로 민심은 흉흉하며 180대라는 거대한 주문 물량에도 불구하고 가동률은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도의 실패는 인도네시아가 왜 그토록 라팔 도입에 집착했는지를 설명하는 배경이 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들이 간과한 치명적인 함정이 무엇인지도 말해줍니다. 인도는 테자스의 실패를 만회하기 위해 프랑스 라팔 114대를 추가 도입하려 하지만 인도네시아와 마찬가지로 소스코드 거부라는 벽에 부딪혀 핵심 전자전 시스템의 통제권을 상실한 상태입니다. 반면 대한민국이 걸어온 길은 이들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며 세계 방산 시장의 새로운 표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필리핀 하늘에서 울려 퍼진 승전보는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의 고정관념을 단숨에 깨뜨렸습니다. 수천억 원을 호가하는 미국의 최강 전투기 F-22 랩터가 불과 수백억 원짜리 한국산 FA-50의 조준경 안에 포착되어 격추 판정을 받은 사건은 단순히 운이 좋아서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이는 대한민국이 T-50에서 시작해 FA-50을 거쳐 KF-21로 이어지는 계단식 개발 전략을 통해 기체의 신뢰성과 실전 능력을 얼마나 정교하게 다듬어 왔는지를 증명하는 실질적인 지표입니다. 필리핀 공군은 FA-50을 도입해 반군 토벌 작전에서 정밀 타격 능력을 입증했고, 이제는 세계 최고의 제공권 전투기를 상대로 근접전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다는 자신감까지 얻었습니다. 태국 역시 캄보디아와의 분쟁에서
한국산 T-50과 KG-12 정밀 유도 폭탄을 효과적으로 운용하며 한국 무기에 대한 무한한 신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들 국가의 공통점은 단순히 무기를 사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한국으로부터 정비 기술과 운영 노하우를 전수받아 자국의 국방 자립도를 높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집트가 FA-50 100대를 도입하며 카이로 인근 공장에서 현지 생산을 추진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한국은 미국이나 유럽 국가들처럼 까다로운 정치적 조건을 내걸거나 기술 이전을 꺼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적극적인 산업 파트너십을 통해 고객국이 스스로 무기를 관리하고 개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이는 인도네시아가 프랑스에게 당하고 있는 기술적 소외와는 정반대의 개념입니다. 폴란드가 수조 원대의 계약을 체결하며 FA-50을 선택한 것도 결국 빠른 납기와 확실한 성능 그리고 유지보수의 편의성이라는 데이터가 뒷받침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동남아시아와 중동의 하늘은 한국산 전투기들의 엔진 소리로 가득 차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8조 원을 들여 프랑스의 화려한 기술적 속박을 선택했지만 그 주변국들은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공군력 강화와 기술 자립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며 초대박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필리핀은 이제 FA-50의 성공을 발판 삼아 KF-21을 세계에서 가장 먼저 구매하겠다고 서두르고 있으며 이는 중국조차 경계할 만큼 강력한 지정학적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결국 무기는 가격표가 아니라 그 무기를 온전히 우리 것으로 만들 수 있느냐는 주권의 문제입니다. 대한민국이 만든 이 강철의 날개들이 전 세계 하늘에서 증명하고 있는 가치는 단순한 수출 실적을 넘어 신뢰와 기술 주권이라는 이름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엇갈린 운명의 드라마는 이제 전투기의 심장이라 불리는 엔진의 국산화라는 거대한 도전으로 이어지며 대한민국의 국방연대기를 새롭게 써 내려가고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왜 전 세계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엔진 개발 소식에 긴장하고 있는지 그 압도적인 기술 격차의 진실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투기의 심장이라 불리는 엔진 기술은 인류가 도달한 기계공학의 정점이자 국가 간의 기술 격차를 가르는 거대한 장벽입니다. 인도네시아가 프랑스의 라파를 도입하며 화려한 외형에 집착하는 사이 대한민국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를 필두로 전투기의 진정한 생명력인 독자 엔진 개발이라는 거대한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현대 전투기 엔진은 섭씨 1600도 이상의 초고온을 견디며 마하의 속도를 내기 위해 수만 개의 정교한 부품이 조화롭게 돌아가야 하는 외계 기술의 영역입니다. 중국조차 수십 년의 시간과 천문학적인 자본을 투입하고도 아직 완벽한 신뢰성을 확보하지 못했을 만큼 이 분야의 진입 장벽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터키가 야심차게 공개한 5세대 전투기 칸 역시 엔진 공급 문제로 영국 롤스로이스와 지루한 협상을 이어가다 결국 독자 개발을 선언했지만 전문가들은 이를 매우 비관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엔진 설계 도면을 얻는 것과 실제로 그 열과 압력을 견디는 단결정, 합금 부품을 제조하는 기술은 차원이 다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대한민국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저력이 빛을 발합니다. 한화는 지난 45년간 약 10,000대 이상의 엔진을 생산하며 쌓아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가공 기술과 소재, 응용 능력을 검증받았습니다. 미국 GE와 같은 글로벌 엔진 제조사들의 핵심 파트너로서 고압 터빈과 일체식 블레이드, 로터 같은 최첨단 부품을 직접 제작하며 기초 체력을 다져온 결과입니다. 이제 한국은 단순한 부품 공급자를 넘어 10년 안에 독자적인 첨단 항공 엔진을 국산화하겠다는 담대한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는 인도네시아가 겪고 있는 기술 종속의 사슬을
완전히 끊어낼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만약 우리가 독자 엔진을 확보하게 된다면 KF-21은 미국의 수출 승인 절차인 이타르 규정에서 자유로워지며 우리가 원하는 국가에 우리 마음대로 수출할 수 있는 진정한 기술 주권을 완성하게 됩니다. 최근 한화이 에어로스페이스가 소재 부품 국산화를 위해 대규모 컨소시엄을 발족한 것은 국가 차원에서 기술의 병목 구간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입니다. 인도가 테자스의 심장인 엔진 문제로 수십 년을 허비하며 결국 외산 엔진에 의존하게 된 사례나 터키가 정치적 상황에 따라 엔진 공급이 중단될 위기에 처한 모습은 대한민국이 왜 이토록 엔진 국산화에 목숨을 거는지 그 이유를 명확히 설명해 줍니다. 기술을 빌려 쓰는 자는 언제나 그 주인의 눈치를 봐야 하지만 기술을 지은 자는 하늘의 규칙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써내려가는 이 엔진 국산화의 연대기는 단순히 기계의 부활이 아니라 국방의 심장을 우리 손으로 뛰게 하겠다는 민족적 자존심의 투영입니다. 한화의 연구원들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연구소에서 흘리는 땀방울은 머지않아 KF-21의 강력한 사자후가 되어 전 세계 하늘에 울려 퍼질 것입니다. 8조 원의 현금을 바치고도 소스코드 한 줄 얻지 못한 인도네시아의 좌절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이 거대한 도전은 대한민국을 진정한 항공 우주 강국의 반열에 올려놓을 최후의 퍼즐이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단순히 잘 만들어진 전투기를 파는 나라가 아니라 전투기의 영혼인 엔진 기술까지 수출하는 세계 국방시장의 진정한 게임 체인저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 모든 기술적 성취가 모여 완성될 KF-21의 미래와 그로 인해 변화할 전 세계의 지정학적 지도를 그려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이 걷고 있는 KF-21 개발의 여정은 단순히 하나의 전투기를 만드는 과정을 넘어 동북아시아와 전 세계의 지정학적 구도를 재편하는 거대한 설계도와 같습니다. 인도네시아가 당장의 전력 공백을 메우기 위해 프랑스의 라파를 선택하며 기술적 종속이라는 비싼 대가를 치르는 동안 한국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인공지능과 무인기 협동 교전 체계라는 미래 전장의 핵심 포스트를 선점하고 있습니다. KF-21은 단순한 5세대 전투기가 아니라 향후 블록 3 단계에서 완전한 스텔스 성능을 갖추고 유무인 복합 체계인 멈티 기술을 통해 여러 대의 가오리형 무인기를 지휘하는 하늘의 지휘소로 진화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확장성은 소스 코드를 완벽하게 장악한 국가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며 인도네시아가 도입한 라팔처럼 제작사의 승인 없이는 사소한 소프트웨어 수정조차 불가능한 기체로는 도저히 따라올 수 없는 압도적인 유연성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 같은 중동의 강대국들이 수십조 원의 자본을 들고 한국을 찾아와 KF-21 공동 개발과 도입을 열망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미국산 전투기를 운용하며 겪었던 까다로운 정치적 제약과 기술 이전 거부라는 서러움을 대한민국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해소하고자 합니다. 한국은 상대국의 국방 자립을 존중하며 현지 생산 라인 구축과 정비 기술 전수에 적극적이기 때문에 중동과 동남아시아 국가들에게 한국산 전투기는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국가 산업 발전을 이끄는 기관차와 같은 존재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특히 필리핀이 KF-21을 조기 도입하여 중국의 해상 팽창을 저지하려는 전략적 움직임은 대한민국 방산 기술이 단순한 경제적 이익을 넘어 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의 든든한 방패가 되고 있음을 상징합니다. 인도네시아는 8조 원을 들여 프랑스의 화려한 기술적 감옥에 갇히는 길을 택했지만
대한민국은 스스로 열쇠를 깎아 주권의 문을 열고 전 세계 우방국들과 함께 비상하는 새로운 표준을 정립하고 있습니다. 이제 KF-21의 조종석에 앉은 파일럿은 자신의 의지대로 모든 무장 체계를 운용하며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전장 데이터를 한 치의 오차 없이 통제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기술 구걸이 아닌 기술 자립을 선택한 대한민국 엔지니어들의 집념이 만들어낸 기적이며 동북아시아의 작은 나라가 세계 방산 4대 강국으로 도약하는 결정적인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만든 하늘의 지배자가 전 세계의 하늘을 가로지르며 대한민국의 위상을 드높일 날이 머지않았습니다. 마지막 장에서는 이 모든 도전의 끝에서 우리가 마주하게 될 진정한 국방 자립의 의미와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나눌 가슴 벅찬 미래를 정리하며 대단원의 막을 내리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방의 역사는 언제나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어 온 기적의 기록이었으며 KF-21 보라매의 비상은 그 장대한 서사시의 정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8조 원이라는 거액을 들여 프랑스에 라파를 도입하며 화려한 외형적 전력을 선택했을 때 우리는 묵묵히 소스코드 한 줄과 엔진 부품 하나를 우리 손으로 깎아 만드는 고통스러운 길을 택했습니다. 그 결과 인도네시아는 기체의 전원을 켤 때마다 프랑스의 허락을 구해야 하는 기술적 종속의 굴레에 갇혔지만 대한민국은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우리가 원하는 무장을 달고 전 세계 어느 하늘이든 자유롭게 누빌 수 있는 진정한 기술 주권을 거머쥐었습니다. 45년 전 엔진 부품 하나 제대로 만들지 못해 막막해하던 연구원들의 눈물과 굳은 살 박인 손마디가 모여 이제는 마하의 속도로 포효하는 첨단 항공 엔진의 국산화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계의 완성이 아니라 다시는 외세의 침략에 무력하게 무너지지 않겠다는 민족적 의지의 발현이자 누구에게도 고개 숙이지 않는 자주국방의 실현입니다. 필리핀과 폴란드 그리고 중동의 우방국들이 한국산 무기에 열광하는 이유는 단순히 성능이 좋아서가 아니라 파트너의 주권을 존중하고 함께 성장하려는 대한민국의 진정성을 믿기 때문입니다. KF-21은 이제 단순한 전투기를 넘어 대한민국이 세계 방산의 새로운 표준을 제시하는 거대한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8조 원으로도 살 수 없었던 소스코드는 결국 우리 기술진의 밤샘 연구와 집념 속에서 탄생했으며 그 데이터 한 줄 한 줄에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목격한 인도네시아의 뼈아픈 실책과 한국의 경이로운 비상은 국방 자립이 없는 국가의 안보가 얼마나 위태로운지를 다시 한번 일깨워 줍니다. 우리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독자 엔진이 완성되고 KF-21이 무인기와 함께 한반도의 영공을 수호하는 그날까지 대한민국의 강철 날개는 멈추지 않고 타오를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대한민국 국방 기술이 세계의 중심에 서는 그 영광스러운 여정에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있는 한 대한민국의 하늘은 언제나 평화롭고 강할 것입니다. 오늘 분석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우리 국방의 미래를 응원해 주십시오. 다음 시간에는 더 깊이 있는 데이터와 가슴 뜨거운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